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아카데미의 이승훈입니다. 자, 어제 2021년도 제1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총평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험 보시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 1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9문제가 기출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 중에 이제 3문제는 기출문제가 조금 변형된 유형으로,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관련된 내용만 전체 12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이 9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뭐 제가 키워드만 적더라도 딱 알 수 있지 않을까.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이제 변압기 용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변압기 용량. 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역률 개선과 관련이 되면서 역률 개선. 그리고 이제 송전단 전압 구하는 문제. 자, 모두 기억나시죠? 그 다음 조명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예, 조명. 네. 용호하고요. 용호하고, 그 다음에 광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광속 발산도를 이용한 광도 계산 문제. 이게 조명 문제만 이제 2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삼고조파. 자, 삼고조파 전압을 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외용률을 계산하는 문제. 이제 이 삼고조파 관련 문제. 그리고 이제 환상 루프 배전, 환상 루프. 예, 배전 간선에 대한 단선도 그림 그리는 문제.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전부와 효율, 그 다음에 동작 설명을 주어지고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논리 회로를 그리는 문제. 뭐 사고점 측정법, 그리고 절연 감시법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 문항수가 9문항. 예, 동일하게 출제가 됐고요. 물론 뭐 수치가 하나 정도 바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배점이 57점 정도가 된다.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걸 다 맞추면 좋겠지만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90년도에 출제가 된, 네, 30년 전에 출제가 된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네, 사고점 측정법, 절연감시법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지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된 문제, 이제 보정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보정률.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측정값을 주어지고, 보정률을 주어지고, 참값을 유도해서 계산해라. 이런 문제. 자, 전열기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 전열기 효율에 관련된 문제였네요. 전열기 효율 문제. 네, 산업기사가 전열기 용량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선 전류 관한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숫자가 이제 변형이 된 그런 유형인데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라 보셔도 됩니다. 숫자만 바뀐 거니까. 그죠? 이게 13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1번과 2번항만 따져도 전체 17문제 중에서 12문항이 기출에서 나왔다. 배점만 따지더라도 70점이 기출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시험이라면 합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5문항이 신경영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5문항 중에서도 KC 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2문제. 그건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시면서 다 봤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10점 정도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아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문제이죠. 시퀀스
자, 실제 도면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토록 접점이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지금 시험 보러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실력자입니다. 그죠? 네, 요 정도의 내용이라면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 계실 거라고, 네, 시험 보러 가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물론 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준비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도면을 보고 이 도면에서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 골라낼 수 있는 능력 충분하거든요. 근데 인토록 접점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다면 회로 자체 동작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라면 여러분들 공단에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배점이 한 7점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는 다 맞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주 이 전기기사 2021년도 제1회 전기기사 실기시험 여러분들한테 아주 호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네, 기출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신경형 문제인데도 잘못된 문제가 출제가 되질 않나. 또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했던 내용, 그럼 뭐 준비를 하지 않았어도 접지저항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처음 달아보지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지금 17문항이 3가지의 분류로 지금 출제가 됐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문항이 동일한 문제였다. 네, 57점의 배점인데요. 자,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변압기 용량과는 문제. 자, 역류를 계산한 콘덴사 용량과 부하 증가 전후의 송전단 전압 구하는 문제. 자, 조명 용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색온도와 연석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광속 발산도 공식을 이용해서 광도를 계산하는 문제. 지금 요거 전부 다가 기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11점, 9.5점에 5점입니다. 그리고 3구조파 전압과 외역률 6점 나왔고요. 환상루프 배정간선, 단선로 그리는 문제. 이거 있죠, 여러분들? 자, 변압기 부위계선에 대한 전부와 효율. 자, 이 전부와 효율 구하는 문제에서도 원래가 역률이 2분의 루트 3이었는데 0.5로 바뀐 문제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뭐 동일한 문제로 봐도 거의 무관하지 않느냐. 자, 동작 설명을 주어지고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논리회로를 그리는 문제. 네, 각각 5점, 5점, 6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90년도에 출제가 된 기출문제입니다. 90년도에 사고점 측정 방법과 절연 간시법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주고 보기를 주고 거기서 항목을 골라서 적어라 이렇게 출제된 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오래전에 출제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6점이 5점입니까? 이 6점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뭐 사고점 측정법 3가지, 절연 감시법 3가지 그러면 이제 6점이면 뭐 부분 점수가 충분히 채점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뭐 100% 맞추지 않았어도요, 몇 가지는 뭐 탄젠트 델타법 이런 것들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절연 저항계를 이용한 메가법 이런 것들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몇 개는 맞는 내용으로 골라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57점 정도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거, 네, 사고점 측정법, 절연감시법 요거 이거 뺀다 하더라도 네, 거의 50점에 대한 부분을 일단 맞추고 들어간다. 정말 제가 시험 봤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시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다음 한번 3가지 볼까요? 보정률을 이용한 참값 계산. 이거 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보정률 공식만 알면 됩니다. 보정률 공식만. 보정률 공식이 뭐예요? 측정값, 참값 빼기 측정값.
곱하기 100. 자, 여기서 지금 이걸 준 거예요. 보정률이 주어지고 측정값 주어지고 그리고 장각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맞추셔야죠. 그죠? 네.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변형이 됐는데 숫자가 이제 변형이 됐고 원래 이거 기출문제에서 오차율과 보정률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보정률에 관한 문제만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전열기 효율 문제입니다. 전열기 효율. 네, 온도가 상승했을 때 전열기가 몇 킬로와트의 출력을 낸다. 그럴 때 효율이 얼마냐?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공식이죠. 860에 PT 이타 equal MCT다. MC 세타, 뭐 MCT 이렇게 쓰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 공식만 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공식이 이런 공식 아닙니까? IA 플러스 A제곱의 IB 플러스 AIC. 숫자만 바뀐 문제입니다. 숫자만.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예요. 기출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맞추지 않았을까? 그죠? 13점. 그럼 앞에 우리 50점 그냥 맞췄다 하고 13점 다 맞췄다고 하면 합격이네요. 그죠? 기분 안 좋을 수가 없는. 근데 저는 지금 총평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합격자들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경영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접지 저항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 이렇게 출제가 됐죠. 여러분들 접지 저항 뭐에 따라서 접지 저항이 결정이 될까? 그 접지라는 게 뭡니까? 접지라는 게 어떤 전로가 있거나 또는 기계기구에 기구 외압이라고 할게 그냥. 네, 우리가 노출도전부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접지를 잡죠. 어디에다가? 대지에 잡잖아요. 대지에.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묻습니까? 접지 전극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면 전로하고 기구 외암에 접속을 시켜서 접지 전극에다가 묻는데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그런 접지도체예요. 접지선 이렇게도 말하고 접지도체, 접지선, 접지전극. 또 어디에 묻습니까? 대지죠, 대지. 그래서 결국은 접지선, 접지전극, 대지하고 관련된 내용이 결국은 접지저항을 결정하겠구나. 정답을 접지선, 접지전극, 대지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지의 이제 어떤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바로 이 대지 저항률이라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지 저항률이 또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이 접지 전극과 접촉이 되면서 이 접촉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로 아마 정리를 하셨으면 자, 점수를 부분 점수라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한 2개 정도는 쓰셨겠다. 자, 특성 임피던스 전파 속도. 여러분들 특성 임피던스 Z0 전파 속도 V 이렇게 되면요. 특성 임피던스 공식이 루트 C분의 L, 전파 속도 공식이 루트 L C분의 1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배우셨어요? 회로 이론에도 나와요. 전기 자기학에도 나와요. 그리고 전력공학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제는 전력공학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출제가 됐습니다. 인덕턴스를 미리헬리 퍼 킬로메타, 커패시턴스를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메타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죠. 그런데 요번에 나온 건 단위가 지금 일단 복원된 문제는요. 헬리 퍼 킬로메타와 페러 퍼 킬로메타로 출제가 되었다고 지금 복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단위만 좀 조심을 하셨으면 이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겠다. 네, 물론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 두 문제
네, 틀렸다고 할게요, 그냥. 그런데요, 전압광학 규정, 전로의 절연 성능에 대한 DC 시험 전압과 절연장, 이 두 가지는 이거는 맞추셨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안 보셨을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분기 또는 간선의 전압 강화를 2% 3% 이렇게 나눴던, 또 그 간선의 길이에 따라서 전압 강화 규정이 달리 적용이 됐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2021년도 1월 1일부터 KC 규정으로 반영이 되면서 새롭게 조명 설비와 조명 설비 이외의 기타 설비로 두 가지로 구분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저압으로 수전할 때하고 고압 이상으로 수전을 한 경우에 대해서 전압 강화를 구별을 한 거죠. 3%, 6%, 5%, 8% 이렇게. 네, 그 규정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절연 성능에 관한 DC 시험 전압과 바로 절연 저항. 네, SELV하고 PLV로 나누고 FELV하고 500V 이하, 500V 초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250과 500과 1000, 그 다음에 0.5와 1.0과 1.0 이렇게 표 만드는, 보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영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다섯 문제에 해당하는 배점이 30점인데 이거 전체 그냥 다 틀렸다 이렇게는 아마 시험을 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 10점 정도는 맞추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10점 정도를 맞추지 않았을까? 플러스 10점. 그럼 앞에 우리 자 50점 맞고 13점 맞고 10점 맞고 거기다가요. 이거 그죠? 예,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복원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의 말씀대로라면 분명한 오류가 맞습니다. 오류가 맞다면 7점, 배점 모두 정답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다가 7점 플러스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미 합격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 80점 정도의 배점이 나올 수 있다.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7문제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시험을 보신 분들은 모두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이해가 되실 거고, 또 분명히 이제 복원 해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원 해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에서 또 실수를 했구나. 실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수를 10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10점 오버돼 버리면 위험합니다.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실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최소한으로 5점에서 한 10점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전기기사 실기시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물론 어렵게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제1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은요,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합격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하면서 총평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산업기사는 굉장히 좀 어렵게 보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산업기사 총평도 따로 준비를 해드리겠지만, 하여간 여러분들 전기기사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분으로 합격자 발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 이 시퀀스 유접점 미완성 도면 그리는 문제는 공단에 한번 의뢰를 해서 직접 답변을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평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로 보건 문제 해설도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